상원이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상원이 통과시킨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미 국민에게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이들에게는 1인당 500달러가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 실업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은 무려 328만 건을 넘으면서 둘째 주에 비해 12배가 급증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시에서만 사망자가 최소 281명을 넘으면서 영안실 부족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재외국민 선거가 파행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간이 재외선거 사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상원이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2조 달러 규모로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하원 통과도 유력시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담긴 880페이지 분량의 법안이 5일간의 격렬한 마라톤 협상을 거쳐 어제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찬성 96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확진된 랜드폴 의원과 그에 접촉해 격리 중인 의원 2명, 건강 이상으로 귀가한 존 상원 원내총무 등 공화당 의원 4명만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7일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넘어오면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미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이 4조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부양책은 정부 예산의 절반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핵심 산업에 5천억 달러를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실업급여와 의료장비가 필요한 병원에 대한 지원안도 포함했습니다. 또 일정 소득 이하 미국인들에게 1,200달러씩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원 지도부가 27일 경기 부양책 표결을 구두 투표로 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안에 대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에 할당된 지원금 38억 달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쿠오모 주지사 등의 비판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법안을 멈추게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이 통과시킨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미 국민에게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은 7만 5천 달러입니다. 아이들에게는 1인당 500달러가 지급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 언론은 미 상원이 25일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표결 전 논의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경기부양책은 미국민에게 1,200달러의 현금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은 7만 5천 달러입니다. 소득세를 공동으로 납부하는 기혼 부부는 2,400달러를 받게 되고 연소득 상한선은 15만 달러입니다. 개인과 부부 모두 아이 한 명당 5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인 가족에 지급되는 액수는 총 3,400달러입니다. 이 소득 기준에서 100달러를 초과할 때마다 지원액은 5달러씩 줄어듭니다. 개인 소득이 9만 9천 달러를 넘거나 부부 소득이 19만 8천 달러를 넘으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격이 있는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른 납세자의 피부양자여서는 안 됩니다. 또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은 물론 사회보장국의 생활보조금 지원 대상자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 실업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반세기 만에 최저 실업률을 자랑했던 미 고용시장의 초장기 호황도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무려 328만 건을 넘으면서 둘째 주에 비해 12배가 급증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3월 셋째 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주 28만 2천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2배 가까이 불어나면서 100만에서 200만 건에 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2차 오일 쇼크 당시인 지난 1982년 세워진 69만 5천 건,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5만 건을 훨씬 웃도는 역대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에는 매주 20만 건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약 300만 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당장 다음 달 초 발표되는 3월 실업률도 30%대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이 급증한 것은 다수주들이 자택 대피령을 내리고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킨 데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오리건 등에서는 한때 신규 실업수당 신청 전산 시스템이 다운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에 따르면 51개 주 가운데 16개 주는 실업수당 신청자의 20%가량만 지급이 승인될 정도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조건을 충족해 실업수당을 받더라도 매주 평균 $385 수준이어서 대출 이자와 공과금 등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파가 실업 대란의 소비 위축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뉴욕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뉴욕주에서의 사망자만 최소 385명을 넘으면서 영안실 부족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 138명, 사망자 수는 1,151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뉴욕주입니다. 현재까지 뉴욕에서 나온 확진자 수는 3만 7,769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최소 3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뉴욕주 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 뉴욕시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만 2만 1,873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수도 2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퀸즈 지역에 있는 엘머스트 병원 한 곳에서만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1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코로나19 확산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뉴욕 시민의 절반가량이 감염됐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특히 뉴욕시에서는 사망자들을 안치하는 영안실 수용력이 곧 한계치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부 병원은 이미 가득 차 뉴욕 맨하튼 벨뷰 병원 밖에는 임시 영안실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에이자 워디 데이비스 뉴욕시 최고의학조사관실 대변인은 영안실 수용력이 부족하다는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뉴욕 내 병원은 영안실이 소규모라서 병원이 수용력 부족을 우려할 수는 있지만 공간이 부족해지면 시신을 안치할 이동식 시설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의 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심각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단계적 경제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뉴욕주 등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은 앞으로 한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심각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단계적 경제활동 정상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4월 12일 부활절을 일상 복귀의 희망 시간표로 제시한 데 이어 보건당국자들의 우려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머지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의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방송 등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수록 더 빨리 사람들을 일터와 학교, 일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럴 때라며 사람들은 일터로 돌아가길 원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이 아마도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뉴욕에 대해서는 뉴욕은 앞으로도 한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죽음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많은 주의 경우 검사를 너무 왕성하게 시행할 필요는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어떠한 것도 경솔하거나 성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재외국민 선거가 파행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 주요 공간이 폐쇄 조치되면서 선거 업무가 불가능해졌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외출 금지령을 내린 상태라 교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선관위는 예정대로 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셔틀버스 운행 등 서비스는 축소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간의 재선거 사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또 52개 공간은 재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 투표소도 30개에서 20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다수의 국가에서 전국민 자가격리와 통행금지, 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간 폐쇄와 투표 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과 재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선관위는 투표소 운영 계획도 변경했습니다. 당초 영사관 투표소 외에도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투표소는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총 영사관에 설치되는 공간 투표소도 3일간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뉴욕 지역 재외선거는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만 치러지게 돼 투표 참여율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뉴욕시 전철과 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서비스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뉴욕에서 전면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이용객 수는 이미 대폭 급감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안전을 고려한 대응입니다. 25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교통 운행을 대폭 축소하는 필수 서비스 플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용객 수의 급감과 안전 문제를 고려한 대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뉴욕 내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MTA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24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87%, 480만 명이 급감했습니다. 또 감염자 확산과 인력 부족으로 전철 등 대중교통의 안전한 운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2명의 MTA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자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중인 직원이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800여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단됐습니다. 전철의 경우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은 동일하게 운행되고 그 외 시간대는 75%만 운행됩니다. BW, G라인을 포함한 일부 노선은 주중에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급행과 지선 라인의 운행도 중단됩니다. 버스의 경우 오늘부터 노선 25%의 축소 운행이 시행됐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26일부터 35% 정도 서비스를 축소합니다. 메트로노스는 27일부터 평일의 경우 약 50% 축소 운행합니다. 자세한 운행 변경 정보는 MTA 웹사이트와 마이 MTA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코로나19 검사센터가 연일 검사 희망자들로 넘치면서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뉴욕과는 달리 뉴저지에서는 아직 예약 없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주도 예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4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한정된 의료진과 마스크, 안면 보호기 등 의료장비 부족과 꼭두 새벽부터 이어지는 긴 대기열 등의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예약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의 검사센터에서는 뉴저지 주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주소 증명만 가능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화씨 99.6도 이상의 발열 증상과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못합니다. 현재는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 운영으로 지난 20일부터 가동된 버겐카운티 파라무스의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 드라이브스루 검사센터, 23일부터 운영된 만머스 카운티 홈델 PNC뱅크 아트센터 드라이브스루 센터는 새벽부터 검사 희망자가 몰리면서 긴 차량들이 대기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 몇 시간 만에 경찰들이 대기 차량들을 돌려보내는 사태가 연일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26일부터 운영되는 에섹스 카운티 뉴악 위카익 공원 드라이브스루 검사센터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검사는 엑세스 카운티 주민에 한해 진행되고 예약은 전화 973-324-995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출 자제 명령이 2개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하루 사이 확진자 150명이 추가되면서 812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1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진단 검사를 받는 LA 카운티 주민 6,300명 가운데 약 11%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치사율은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사망자가 나온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하루 동안 3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현재 총 확진자는 18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LA와 오렌지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사 키트 물량이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될 경우 현재 LA시에 발동된 Safer at Home 외출 자제 명령이 5월 중순이나 그 이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들은 계속해서 감염 예방 조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시가 필수적이지 않은 비즈니스의 영업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기와 수도를 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검찰들을 배치해 단속을 돕게 할 것이라며 명령을 위반하는 비즈니스에 벌금 티켓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LA시 정부는 경고 이후에도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단전과 단수 조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가세티 시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이 어렵다며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비필수 업소를 LA시 민원 서비스 전화 312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중형사관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사관 민원 업무 전화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은 입주 건물에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해 전화 예약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빠른 시간 내 영사 민원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대학교는 24일 올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조기 졸업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에서 유급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NYU는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고 자발적으로 조기 졸업을 신청하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각 병원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투입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행정명령에서 영업이 허용되는 필수 업종을 늘렸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핸드폰 판매 및 수리, 자전거와 가축 사료, 유목장과 가든센터, 농기구 매장을 필수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업종에 대한 정보는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로서리 판매업체 프레시 다이렉트가 뉴욕시 5개 보로 주민에게 무료로 식료품을 제공합니다. 프레시 다이렉트는 뉴욕시 5개 보로장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24일부터 한 달간 각 보로에 매일 식료품 400상자 이상을 노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식료품은 교회나 지역단체로 배달되고 배포 장소는 각 보로 또는 프레시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에만 구름이 많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도 흐리겠고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